이강인 선수가 나폴리 이적설이 많이 나왔었는데 모레토 기자, 이강인 선수에 대한 소식에 굉장히 공신력이 높은 기자죠, 모레토가. 근데 모레토가 로마노의 유튜브 채널을 나와서 이강인에 대한 상황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그 로마노의 이탈리아 채널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모레토가 나와서 이강인에 대한 그런 파리 생제르맹과 나폴리의 협상 상황, 이런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한 게 어떤 거냐면 파리 생제르맹이 현재 이강인을 높이 평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상황이 파리 생제르맹과 이강인의 재계약에 대한 그런 상황은 교착 상태에 있다. 하지만 이강인의 계약 기간은 많이 남아 있다. 현재 이강인 선수가 계약 기간이 얼마 남아 있냐면 2028년 6월 30일. 그러니까 한 3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3년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 당장 파리 생제르맹은 이강인을 판매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파리 생제르맹이 내부에서 이강인을 중요한 선수 중에 한 명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나폴리에서 이강인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아마 오늘 처음으로 이 소식이 이강인의 나폴리 이적에 대한 가능성을 낮게 이야기하는 지금 소식일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현재 파리 생제르맹이 이제 뭐 당연히 시즌이 끝난 다음에 다음 시즌 또 준비하면서 이강인 선수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할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강인을 중요한 선수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즌이 끝나기 전에는 오히려 나폴리행이 많이 나왔었는데 오히려 시즌이 끝나니까 나폴리행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서 이탈리아가 아닌 다른 리그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뭐 라리가라던가 프리미어리그 이쪽으로도 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 선수를 중요한 선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시즌 끝날 때쯤에는 사실 엔리케 감독이 떠날 선수에게는 출전 시간을 정말 많이 안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즈음에 보면 이강인 선수가 마욜로한테도 밀렸어요. 예를 들면 리그 마지막 경기 벤치에 앉아 있었죠. 그리고 이제 쿠프 드 프랑스 결승전 이때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도 4대0으로 이기고 있는데 벤치에 앉아서 출전을 못했어요. 그런데 출전 시간은 너무 안 줬거든요. 근데 마욜루가 이때 오히려 이강인을 대신해서 리그 마지막 경기 나왔고요, 교체로. 그리고 쿠프 드 프랑스 결승전에도 이강인보다 먼저 교체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승전에서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도 6분이긴 하지만 이강인은 벤치에 앉아있는데 마욜루가 나왔죠. 그래서 이때 보면 이강인 선수가 마욜루보다도 교체 순위에서 밀려 있었어요, 마지막 즈음에. 그러니까 이걸 보면 분명히 이강인 선수가 다음 시즌에 뭐 미드필더 라인을 생각을 해봐도 중앙에는 뭐 비티냐가 핵심이고요, 왼쪽에는 파비안 루이스, 오른쪽에는 네베스, 주전 멤버잖아요. 플러스 에메리가 백업 자원, 마욜루가 이제 미드필더 라인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더 라인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에메리와 마욜루에게 밀려서 세 번째 교체 자원 정도로 평가를 받는 것 같고, 그리고 공격 라인에서도 사실은 두에, 덴벨레, 흐비차 3명의 선수가 있고 바르콜라가 1순위 교체 자원, 두 번째 교체 자원이 곤살로 하무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체 자원이 이강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격 라인에서도 세 번째 자원, 미드필더 라인에서도 세 번째 자원.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원래는 공격 라인이든 미드필더 라인이든 주전급 자원이었기 때문에 지난 시즌 전반기에는 선발로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교체로 들어갈 때도 첫 번째로 들어갔거든요, 지난 시즌에. 근데 시즌이 중반 그리고 막판으로 갈수록 바르콜라에게 밀리고, 그리고 두에에게 밀리고, 에메리에게 밀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곤살로 아무스한테도 밀리고 마욜루한테도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체 순번이 점점 더 밀렸거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전반기랑 후반기에 출전 시간이 좀 많이 차이 나죠.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시즌 중반에는 출전 시간이 6번째에서 7번째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다 종료를 하고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출전 시간이 14번째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14번째로 출전 시간이 많은 선수였어요. 모든 대회를 합쳐서 2400분을 뛰었거든요. 근데 이 2400분이 거의 전반기에 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전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마욜루한테 실력으로 밀렸다 이게 아니라 이강인 선수를 뭔가 내보낼 생각으로 마지막에는 진짜 이상하리만큼 이강인 선수에게 기회를 안 주고 마욜루 쪽에 좀 기회를 줬던, 이게 이제 음바페 때도 이랬거든요.
음바페 때도 음바페가 나갈 게 거의 결정이 되니까 마지막 즈음에는 음바페를 출전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엘리케 감독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엘리케 감독은 이제 나갈 선수를 교체로 거의 안 써요, 마지막 즈음에. 그래서 이제 지난 시즌에 음바페도 마지막 2경기를 그냥 이제 스쿼드에도 포함이 되지 않고 아예 관중석에서 경기를 봤습니다. 요랬던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엘리케 감독의 특징을 보면 분명히 이강인을 떠나보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은 또 갑자기 모레토 기자가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을 중요한 선수로 생각해서 남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일단 나온 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나폴리와의 지금 협상 과정에서 이제 이강인 선수를 조금 더 높은 이적료로 받고 팔기 위한 그런 이제 이야기일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파리 생제르맹이 원하는 금액이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인기가 없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애초에 영입될 때도 어느 정도 이제 이적료에 대한 금액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지금 평가받는 이적료가 4천만 유로 정도거든요. 4천만 유로가 이제 635억. 꽤 그래도 높은 금액이죠. 그러니까 이제 파리 생제르맹은 4천만 유로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나폴리는 그 금액에서 조금 이제 줄이고 싶어 한다. 요런 이제 이야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폴리와의 파리 생제르맹의 이적료 협상 요게 지금 잘 안 되니까 오히려 파리 생제르맹은 우리 팀의 중요한 선수다. 그리고 이제 이 계약 기간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나폴리로 이적을 못 시키면 그냥 우리가 데리고 있으면 된다. 이런 방향으로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강인이 있으면 뭐 엘리케 감독이 쓴다는 전제하에 유용한 선수이긴 해요. 팀 내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거냐? 이강인 선수가 지난 시즌에 뛰었던 위치가 여러 군데인데 지난 시즌도 오른쪽 왼쪽 다 뛰었고요. 중앙에서도 다 뛰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었죠. 그리고 어쩔 때는 이강인 선수가 경기 중간에 이쪽에서 뛸 때도 있었어요. 오른쪽에 하키미 자리. 이건 이제 변형 3백을 만들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쓴 거였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 위치에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사실 뭐 마율루보다 더 늦게 나온 건 사실 그때는 이강인을 떠나보내는 약간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고 실제로 이제 이강인 선수를 뭐 시즌이 시작하면 당연히 마율루보단 위에 쓸 거잖아요. 그리고 에메리와 이강인을 비교했을 때도 에메리는 피지컬적인 조금 더 수비적인 역할 많이 뛰는 역할이면 이강인은 이제 아무래도 기술적인 역할을 더 우위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에메리보다도 당연히 공격적인 컨셉을 가지고 나올 때는 먼저 나올 만한 자원이고 바르콜라랑 비교했을 때도 바르콜라는 빠른 것에 장점이 있고 이강인은 플레이메이킹의 장점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이제 경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강인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 이강인을 데리고 있으면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선발 멤버는 다 정해져 있잖아요. 공격 라인에서도 덴벨레 흐비차 두에, 미드필더에는 네베스 비티냐 파비안 루이스 다 정해져 있는데 이강인이 이 6자리에 다 뛸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실력도 주전급 선수들에 비해서 보통 이제 이런 트래블을 노리는 팀들은 선발 라인과 백업 라인이 격차가 너무 심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백업 라인과 선발 라인의 격차를 정말 많이 좁혀줄 수 있는 사실은 준주전급 선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쨌든 팀 입장에서는 수준 높은 로테이션 자원, 수준 높은 이제 백업 자원 요런 이제 역할로 있으면 어디든 뛸 수 있으니까 팀 입장에선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폴리와 파리 생제르맹의 협상 이런 이제 이야기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이 조금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 갈 때부터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에 대한 잠재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어요. 당시에도. 그러다 보니까 5년 계약이었죠. 5년 계약. 엄청나게 긴 계약을 했는데 상당히 이 5년 계약이 또 맺어져 있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를 지금 파리 생제르맹은 굳이 급하게만 팔 이유는 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뭐 나폴리가 금액을 못 맞춘다면 다른 팀을 알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팀을 알아볼 때 이적료가 너무 높아서 다른 팀들이 못 데려간다.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 남는 가능성도 갑자기 또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어쨌든 이강인 선수도 이제 지난 시즌 이제 후반기부터는 너무 경기에서 배제가 되고 중요한 경기에 특히나 좀 배제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케 감독이 아마 다음 시즌에는 이강인 선수의 출전 시간이 조금 더 줄여줄 수 있는 이유가 이강인 선수가 지난 시즌에 요 초반쯤에 주전으로 막 나오던 요때 전반기에는 왜 이렇게 경기에 또 많이 나올 수 있었냐? 이때는
두에도 자리를 못 잡았고요. 흡이차가 이적을 안 해왔었고 덴벨레도 제로톱에서 몇 번 실패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그 원톱 자리도 처음에는 무하니가 부상을 당해서 하무스를 출전시켰는데 하무스가 못해서 제로톱 실험을 해보자. 그래 제로톱으로 덴벨레가 나왔는데 덴벨레 실패. 제로톱으로 이제 두에가 나왔는데 두에도 실패. 그래서 이강인을 선발로 썼더니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를 조금 쓰다가 그것도 좀 이제 100%가 안 나오니까 덴벨레를 썼는데 거기서 덴벨레가 폭발을 한. 그리고 이제 두에도 덴벨레가 제로톱에서 잘하니까 두에를 오른쪽에 써봤더니 두에가 또 잘하는 거예요. 전반기가 끝나자마자 후반기부터 엄청 잘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베스트 11이 딱 정해져 있죠. 스위칭을 하는 움직임이라던가 선수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예를 들어서 덴벨레가 측면으로 빠지면 두에가 안쪽으로, 두에가 들어오지 않아도 파비안 루이스가 올라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위치적인 움직임이 이미 어느 정도는 다 정해져 있거든요. 베스트 11이 딱 이제 퍼포먼스가 잘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하면 이강인 선수가 다음 시즌에 출전 시간을 확보하기가 초반에는 오히려 또 어려울 수는 있다. 물론 이제 뭐 다음 시즌에 뭐 부상이라는 변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즌도 이렇게 파리 생제르맹이 잘 굴러가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는 있겠지만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 남아서 주전 시간을 더 확보하는 그런 그림은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강인 선수도 이거는 이제 뭐 선택을 해서 이강인 선수가 좋은 오퍼가 왔을 때 다른 팀으로 가는 방법 혹은 이강인 선수가 남아서 엘리케 감독의 전술에 더 이제 뭔가 충족하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줘서 출전 시간을 스스로 확보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어쨌든 이강인 선수의 가치는 파리 생제르맹도 높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강인을 노리는 팀들이 어쨌든 계속 있으니까 루머가 계속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폴리부터 시작해서 라리가 쪽, 프리미어리그 쪽 심지어 굵직굵직한 팀들에게 이강인 선수가 계속 연결되는 이유는 이강인의 개인 역량 이거는 분명히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떠난다 라고 한다면 충분히 떠날 만한 구단들은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다. 이적료 협상에 물론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만족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의 이적 시장도 클럽 월드컵이 지나고 나서 이제 뭔가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 이적도 아마 클럽 월드컵 중간이 아니라 클럽 월드컵이 끝나고 그래야 이제 제대로 뭔가 시작이 될 것 같다.